자,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하는 능력 2급 필기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1과목인 컴퓨터 일반은 일단은 8강까지 준비를 해서 올려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지금 제가 처음 한 1, 2강 정도는 스프레드시트 입력이나 편집에 관한 간단한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셀은 어차피 실기를 하셔야 되지 이론 공부를 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본에 보면 29페이지에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뭐 파일 열기라든가 또는 뭐 이 파일을 열 때 만약에 엑셀 자료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중에 연속된 파일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연다든가 또는 떨어져 있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해서 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Shift나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해서 열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엑셀의 파일 형식은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엑셀 통합 문서는 최근에 이제 저장되는 방법이 XLSX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2003 뭐 2000 엑셀 97 이런 것들 통합본은 XLS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서식 파일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엑셀 파일이라든가 또는 뭐 백업 파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뒤에 가면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확장 형식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꼭 100점을 맞아야겠다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냥 실습을 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방법 중에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자, 백업 파일을 확장자, 백업 파일이 바로 XLK입니다. XLK 백업 파일, 요거는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업 파일. 그리고 열기 암호, 쓰기 암호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열기 암호라는 걸 해놓으면은 반드시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되지 이제 파일을 열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암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열지를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떤 또 파일은 쓰기 암호를 걸어 놓습니다. 왜 쓰기 암호를 걸어 놓냐면 혹시나 누군가가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저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 암호를 해놓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파일이 내가 필요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으로는 쓰기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문서는 읽기 전용으로 읽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워크시트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3개의 시트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트를 더 만들고 싶으면 여기 옆에 있는 이걸 클릭을 하면 한 개씩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시트의 숫자는 여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255개까지 발생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는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은 A, B, C, D 이렇게 가고요. 그럼 만약에 Z로 끝나면은 Z로 끝나면은 A, B, A,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열은 한 6만 개 정도, 6만 4천 개 정도가 그 정도의 내용을 넣을 수가 있고, 열은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를 딱 누르면 나오지만 104만 8,576개 정도의 파일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는 행과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커서를 여기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죠? 여기 갖다 놓으면은 현재 위치는 C3가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D7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워크시트 확대 축소라는 개념은 뭐냐면, 워크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보호를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작게 하는데 10%에서 최대 400%까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워크시트 안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만약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탁 누르면 이렇게 연속적인 선택이 되고요. 또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선택이 되는, 그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만약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항상 어떤 특정 내용을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첫 번째 거는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혹시나 커서가 여기에 있어요. 커서 D1에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찍고 얘를 찍었을 때 얘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내용을 이제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첫 번째 거는 그냥 찍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할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눌러가지고, 그죠?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 그룹, 그 다음에 워크시트 추가, 그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 보호, 통화문서 보호, 그 다음에 통화문서 공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은 데이터 입력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문자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문자 데이터. 자, 문자 데이터인데, 문자 데이터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진 출판사라고 이렇게 칩니다. 치면은 문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 정렬되는 게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쓰면 숫자는 자동적으로 오른쪽 정렬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숫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문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문자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윤이라는 글자를 쓰고 난 뒤에 뒤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숫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거는 문자로 취급이 된다는 거고요. 또는 이제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하고 난 뒤에 다시를 넣고 다시 4, 5, 6이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들어갔지만 다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자화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숫자 정렬은 오른쪽 정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왼쪽 정렬이 기본이고, 자, 한 가지 더 하자면 같은 쉘 안에, 자, 같은 쉘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쉘 안에, 자, 영진이라고 치고요. 출판사를 아래, 같은 쉘 안에 아래에다 치고 싶을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출판사 하고 난 뒤에 다시 엔터를 치면은 한 쉘 안에는 이렇게 두 줄 이상의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자, 만약 여기다 글자를 갖다가, 그죠? 윤, 태 하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컨트롤 엔터 키를 딱 누르면 영역 지정한 부분에 같은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010, 예를 들면은 3333 1111이라는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어서 엔터를 딱 치면 제일 앞에 있는 0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얘는 숫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010
다시, 그죠? 01 다시 3333 다시 1111 이렇게 하면은 뭐 더 이상 좋겠지만 나는 다시를 입력할 시간이 없다.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돼서 다시를 넣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리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쉘 서시에 가서 아예 이 열 전체를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주면 되는데 한 개만 내가 만약에 문자로 하고 싶다 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인용 부호 엔터 바로 옆에 있는 요걸 딱 치시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010 3333 1111 이렇게 치시면은 문자화돼서 이렇게 좌측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지금 010-3333이 1111이 제 전화라 번호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 걸면은 저는 안 받습니다. 엉뚱한 분이 받을지 모르니까 절대 전화 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숫자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 숫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른쪽 정렬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는 0부터 9까지가 기본이 되고 플러스도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도 들어가도 됩니다. 이 갈로가 나오는데요. 이 갈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1, 2, 3, 4 이게 이제 양수예요. 양수인 경우에는 굳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2, 3, 4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양수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넣어준 다음에 1, 2, 3, 4라고 해줘야 되지 마이너스로 인지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때로는 이제 약속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갈로 열고 1, 2, 3, 4를 치고 갈로를 닫아도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2%다 그러면은 12% 이렇게 12%좀 짜네요. 5번 연말 보너스가 예를 들면 300%다. 이렇게 300% 딱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테이지가 들어가죠. 그죠? 프로테이지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우리가 숫자 앞에다가 뭐 달러, 그죠? 달러 이렇게 놓고 나는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해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원 표시를 하니까 원을 해놓고 난 뒤에 1, 2, 3, 4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 표시가 돼서 이제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특수기호가 앞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숫자로 인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도 또 숫자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분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분수. 그러면은 예를 들면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슬래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분수로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딱 칩니다. 딱 치면 2분의 1이 나오지 않고 1월 2일이라는 날짜가 나와요. 자, 여기 지금 함수 쪽에 보면 나오지만 2020 01월 2일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엑셀과 인간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 빼기 1을 하면은 1월 1일이 나옵니다. 10 빼기 8 하면은 10월 8일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분수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0이라는 숫자를 치고 한 칸 띄우고 1/2를 하면은 요게 바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 화면에서는 2분의 1이라고 표시되었지만 함수 쪽에서 보면 0.5라고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0을 치시고 한 칸 띄우고 4분의 5 이렇게 합니다. 5분의 4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5분의 4가 나오고 0.8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죠? 분수 표현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 되는데 그러면 이 날짜 데이터 부분은 다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숫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그 외에도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샵 모양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쳤습니다. 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콤마 형식을 딱 넣었어요. 콤마 형식을 넣었는데 샵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이렇게 요까지 있을 때는 이 칸이 남아 돌았지만 콤마 형식을 넣으니까 콤마가 이제 더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쉘의 영역이 좁죠. 그죠? 좁을 때는 이제 인위적으로 여기를 넓혀 주시면 다시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건 에러가 아닙니다. 쉘이 좁아서 나타나지 않았는 거지 에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쳐보면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쳤습니다. 그죠? 쳤는데 이게 자동으로 늘어났죠. 그죠? 이번에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줄이면 이렇게 이 지수로 나옵니다. 그죠? 1.23209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1.23에다가 0을 9개 곱하면 되는 숫자다라는 식으로 지수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숫자로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했는 것처럼 숫자를 다시 문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인용부호를 치고 난 뒤에 1, 2, 3, 4, 5 이렇게 치면은 문자화돼서 왼쪽 정렬이 되면서 얘는 여기에 녹색에, 그죠? 녹색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모서리에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날짜 시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날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날짜를 넣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2020 빼기 10월 빼기 08일이라고 했습니다. 08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빼기 1을 하니까 1월 1일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1월 1일을 치면 올해 2020년도인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을 나타내겠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굳이 내가 1월 1일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그죠? 얘하고 똑같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셀 서식. 셀 서식에 가서 이 형식을 YYMMDD, YYYMMDD 이렇게 바꿔주면, 그죠? 얘도 같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날짜를 서식들을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꼭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셀 서식에 가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 지정해서, 자, YYMMDD라고 했습니다. YYMMDD를 했는데, 자, 앞에 YY를 얘를 두 개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20이 없어지고 20만 남습니다. 20년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두 개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도는 나오지 않고 10월 8일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YYYY 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한글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요런 숫자와 사이에는 인용부호인 쌍따옴표를 넣고 연 치고 난 뒤에 쌍따옴표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기 공변 하나 딱 넣어주면 이렇게 2020년 이렇게 달라지면, 아니면 요 뒤에다 공변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고자 Mm에도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쌍따옴표를 하고 월 다시 쌍따옴표를 하고 이렇게 띄워주면, 그죠? 10월도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DD, 자, DD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를 하고 난 뒤에 1 하고 다시 쌍따옴표를 해주면 위에 나타난 것처럼 2020년 10월 8일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요게 이제 하나의 약속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자, 이것도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날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YY, 아까 봤는 것처럼 없애버리니까 이것만 나왔고, 다 없애버리니까 아예 나타났고, 월만 나타났죠. 근데 M도 마찬가지로, 자, M도 마찬가지로 M을 한 개만 하면, 위에 01인데, 이렇게 0으로 바뀌어, 1로 바뀌어버립니다. 한 자리의 경우에는 한 자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10월도 있고 11월도 있다 보니까 한 자리로 나타냈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뺐다 해지기 때문에 M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보통 Mm으로 해서 01일, 02월, 03을 하고 10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M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10월 달 되면은 그러면은 10월은 안 나타나고 앞에 있는 1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10월이네 자기가 알아서 10월 나타내 줍니다. 관계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M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M을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M이 세 개일 때, 자, M이 세 개일 때는 1월달이 제뉴얼이 1월달이죠. 그죠? 그래서 JAN이라는 약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약자가 나타나고 다시 이제 M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뉴얼이하고 연문자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M을 더 해보면은 J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형식에서 M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와 다섯 개일 때는 각각의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론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D도 볼까요? D도 마찬가지로 한 개도 있을 수 있고,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 그죠? 자, D, 세 개. 그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네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요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D도 마찬가지로 5개를 해볼까요? 5개는 없습니다. D는 1개에서 4개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형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시 땡땡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10시가 되는 거고요. 그럼 AM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22시 땡땡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10시 하고 PM이라고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형식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최서시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H는 그러니까 시간이 되고요. M은 분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S는 초가 됩니다. 그래서 10분 초로 나타내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도 10분 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0분 초로. 그죠? 자, 그럼 여기 지금 10시 땡땡분 땡땡초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날짜의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의 경우에는 콜론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 되고 만약에 이제 오늘 날짜를 내가 그냥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콜론 점점 있지 않습니까? 점점 있는 거. 그러니까 엔터 옆에 있는 겁니다. 콜론을 딱 누르면 Shift 누르고 그냥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그냥 딱 누르면 그 콜론 밑에 있는 세미콜론입니다. 그죠? 세미콜론을 했을 때는 오늘의 현재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위에 있는 콜론을 누르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엑셀에서 오늘 현재 날짜를 키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컨트롤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뭐냐면 컴마 밑에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겁니다. 점 밑에 컴마가 있는 거고 콜론은 점점이 있는 게 콜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콜론이고요. 요게 세미콜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 상태에서 그냥 세미콜론 누르면은 현재 날짜.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콜론 누르면은 시간이 나타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에 대한 내용은 수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뒤에 가면 수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수식에 사용되는 인용 부호는 이꼴 또는 플러스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이름도 거룩한 윤태하라는 그죠? 강사가 있습니다. 그죠? 윤태하라는 강사가 있는데 이 윤태하라는 강사에 한자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놓고 한자 키 누르면 한자 나타나요. 그래서 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영역 지정해 가지고 한자 키 누르고 태자는 요 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하 그죠? 이건 또 마찬가지로 한자 키 눌러 가지고 물하자를 갖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엑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있고 이걸 아마 영역을 지정해서 한자키 누르면 단어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해 있는 그 이름도 거룩한 윤태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 이름도 거룩한 대한민국이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쉽게 말해서 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변환을 하시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외에도 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하고 난 뒤에 영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자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국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자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하트라는 특수 문자를 갖다 놓고 싶어요. 하트라는 특수 문자를 넣고 싶으면은 하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미음이라는 자음을 넣고 한자 키를 딱 누르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찾으셔 가지고 하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 외에도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미음은 이런 게 있는데 니은은 또 뭐가 있느냐? 한자 키 눌러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응이 뭐가 있느냐? 이응.
그죠? 한자키 눌러봅니다. 이응은 원문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원문자. 원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있어요. 자, 그럼 또 뭐가 있냐? 리을 한번 해볼까요? 리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약 이런 특수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뭐 밀리, 센티미터, 킬로미터 뭐 별거 다 있죠. 그죠? 이런 형태의 기호들도 불러오고 싶으면은 리을을 누르고 난 뒤에 한자 키를 누르면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거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수정에 대한 내용은 요거는 F2번을 누르면 데이터 수정이 된다는 거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셀에다가 아까 그 같은 글자를 열 때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실습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삭제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라든가 백스페이스바 같은 걸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말은 어떤 특정 내용을 내가 뭐 선택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붙여넣기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면 설명이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습에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어쨌든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내용을 그죠? 특정 내용을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그래서 뭐 모두, 수식, 값, 서식, 메모, 유효성 검사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다 하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행을 바꾼다든가 뭐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 쉘만 붙여넣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행렬 바꿈이라든가 연결하여 붙여넣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동 채우기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자동 채우기는 자, 숫자를 예를 들면 1을 딱 넣습니다. 1을 넣고 난 뒤에 요렇게 커서를 찍고 여기 와서 새카만 십자가 생기면 쭉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1111이 돼요. 그죠? 그런데 자, 1을 치고 난 뒤에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1씩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101, 10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은 이렇게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씩 증가하거나 3씩 증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거는 0 또는 2, 4 이걸 먼저 칩니다. 2와 4를 먼저 치고 두 개를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두 개를. 그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다시 쭉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2씩 증가를 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3 치고 6을 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영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마우스로 두 개 이렇게 지정합니다. 마우스를 처음 하거나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이 내용을 굳이 이 모서리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 안에만 가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영역 지정한 다음에 여기 옆에 시커먼 십자가 생기면 오른쪽 좌측 버튼 마우스를 누르고 쭉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3, 6, 9, 12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씩 아니고 3씩 증가하는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숫자는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속적으로 일식 증가하게 하고 싶다 하고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문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자 뒤에 예를 들면 1월이라고 칩니다. 1월. 그죠? 1월이라고 치면 이 1월이라는 내용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약속이 되어 있어서 1월을 치고 난 뒤에 요거를 복사를 쭉 해보면 1월, 2월, 11월, 12월이 됩니다. 그죠? 이래 되고 12월 다음에 또 쳐보면 다시 1월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1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1단이라고 했어요. 1단. 1단은 쭉 복사를 해보면 2단, 3단, 4단 이렇게 하지만 15단, 16단 계속 증가합니다. 그죠? 이건 왜냐하면은 15단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월은 이미 약속이 되어서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12월까지 나왔다가 다시 1월로 돌아가도록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1, 요, 1, 그죠? 1료를 쳤습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보면은 다시 1월이 됐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미 컴퓨터 안에 따로 이런 내용들을 약속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아시죠? 그래서 자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복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 되는데, 자,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자만 계속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문자의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난 1월만 하고 싶어요. 그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1월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 한 개는 일요일이야. 한 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나다야. 그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내가 계속 복사하고 싶어요. 그죠? 자, 영역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일요일 가나다, 일요일 가나다, 일요일 가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세 개의 경우에는 1, 그죠? 뭐 2, 자, 뭐 단, 자 이랬어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놓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개씩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하는 개념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문자와 숫자 형태가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자, 자동 채우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죠 1월 1일입니다. 그죠? 1월 1일 하고 나는데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날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은 1월 30일이다. 그죠? 1월 30일 해놓고 내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월달이 되면 지가 알아서 2월달로 넘어갑니다. 자, 엑셀 안에는 날짜에 대한 함수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우리가 2월달이 보면 28일이 있을 때도 있고 29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엑셀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2월달로 해서 쭉 넘기면 2월 29일이 있으면 2월 29일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데이터 찾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데이터 찾기는 여기 찾기가 있죠. 그죠? 찾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찾기를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름 정의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굳이 내가 만약에 중요한 날짜다 보니까 중요 날짜라고 해서 요 부분에다가 그죠? 요 부분에다가 영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요 부분에다 글자를 이렇게 치고 엔터를 딱 칩니다. 엔터를 딱 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요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는 절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실습을 하다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야 그냥 이래 찍으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찍이 나오는데 영역을 지정을 쭉 해보면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얘를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D5, D6, D7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영역을 지정을 딱 해보시면 다시 여기서 중요 날짜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름 정리 부분은 수식 부분에 있습니다. 수식 하면 이제 이름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름 정의가 있는데 이름 정의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이름 정의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은 첫 글자는 문자, 영문이나 한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중에 유일하게 돈표 모양이라든가 그죠? 요거하고 밑줄, 그러니까 마이너스 말고 아래 밑줄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허용을 합니다. 밑줄과 이거는 허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숫자로 절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첫 글자가 그죠? 그렇게 되고 공백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셀 주소 형식이 될 수도 없다. 그죠? 셀 주소도 마찬가지로 뭐 D2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D5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이건 중요해요. 왜? 대소문자 구별한다 그러면은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 사용된 이름을 지우거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 수식에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식의 이름을 지워버리니까 이래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오류 발생 이름이 뭐냐면 바로 네임 물음표가 나옵니다. 그죠? 이 오류 발생에 대해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 입력은 메모라는 거는 내가 특정 내용을 내가 요거를 보충 설명을 하고 싶어요. 1월 30일이다. 그죠? 자, 1월 31일로 하겠습니다. 1월 31일은 예를 들어서 요거다가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여기 가면 메모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메모 삽입해 가지고 예쁜 우리 딸
생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고사항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딱 지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빨간 이렇게 체크 무늬만 있으면서 별도로 없어요. 근데 마우스가 일로 이렇게 가보면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굳이 내가 이게 항상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메모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없어졌었는데 지금 나타났죠. 그죠? 다시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커. 안 봐도 좋겠어. 다시 메모 숨기기를 딱 하면은 숨겨집니다. 그 대신에 마우스가 이쪽으로 딱 가면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윗줄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영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진이라고 있는데 그냥 영진하지 말고 출판사로 해볼게요. 출판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출판사 위에 영진이라는 윗줄을 넣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윗줄 표시에 가서 그죠? 자, 표시에 가서 여기 사입에 가면 홈에 갑니다. 여기 윗줄 넣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자, 윗줄 편집해 가지고 영진이라고 칩니다. 그죠? 영진이라고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영진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윗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윗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출판사가 어디 출판사냐? 영진이다라는 식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주로 이렇게 윗줄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윗줄은 문자 위에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 위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자, 날짜도 숫자에 포함을 합니다. 그죠? 날짜도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홈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죠? 윗줄을 넣어 보겠습니다. 윗줄 편집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윤태하라고 넣었습니다. 엔터 치는데 나타날 것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가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윗줄은 문자 위에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자, 이 링크라는 내용은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손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자, 여기서 자, 1월 30일 여기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예를 들어서 하이퍼링크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 폴더. 자, 내가 지금 현재 이걸 저장하고 있는 폴더들이 뭐 만유정 동영상, 연습, 뭐 인스타 동영상, 임청각 여행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연습이라는 데로 있잖아요. 이동하고 싶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주소를 직접 넣어 가지고 확인을 해 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이퍼링크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존의 파일이나 웹페이지 또는 현재 문서, 그죠? 그 다음에 새 문서 만들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메일 주소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링크에 삽입할 수 없는 것은 뭐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네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현재 문서 같은 경우에 현재 문서가 지금 밑에 나온 것처럼 시트1, 시트2, 뭐 연산자까지도 있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연산자라는 위치로, 그죠? 연산자라는 위치로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연산자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요. 그죠? 확인을 누르면 여기 가면 이제 손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딸깍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연산자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죠? 이걸 갖다가 또 클릭을 딱 하면은 연산자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다. 그죠? 자, 하이퍼링크 기능에서 하이퍼링크 들어가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하이퍼링크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다? 기존의 파일, 웹페이지, 현재 문서, 그 다음에 새 문서, 그 다음에 전자메일 주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된다. 웹페이지는 뭐냐면은 여기다 눌러놓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http 해가지고 ttp www 예를 들면서 뭐 daum 그죠? 다음 넷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죠? 저장을 딱 해 놓으면은 얘를 클릭을 딱 하면은 인터넷에 다음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이.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한 1강 정도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쉘 서식에 대한 내용은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엑셀 기본 편집에 대한 내용까지 1강으로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강으로 셀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2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습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치러 가서 실기 시험을 칠 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하면서 이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